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미래 전쟁의 판도를 바꿀 기술로 평가받는 양자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현재 전 세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자 정보 기술은 양자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된 기술로 크게 양자 컴퓨팅, 양자 암호 통신, 양자 센서 기술을 포함하며 차세대 게임 체인저 기술로 떠오르고 있어 최근 기술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기술 경쟁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양자 컴퓨팅은 기존 슈퍼컴퓨터에 비해 수억 배 빠른 연산 능력을 발휘하는 꿈의 컴퓨터라고 불리며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등 현재 각광받는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가져올 미래 변화를 더욱 빠르게 실현시켜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양자 컴퓨팅의 매우 빠른 연산 능력은 현재 존재하는 암호, 보안 체계를 단번에 뚫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양자정보 기술 관련 시장 규모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2030년에는 13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양자 컴퓨팅 시장 규모는 양자 정보 기술 전체의 79%인 107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로 옆 일본의 경우 양자 암호 분야에서 선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거금을 들여 연구시설을 만들고 일본 기업들도 잇따라 특허를 내놓으며 본인들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이론적인 것만 연구했을 뿐 정작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일본은 한국이 만들어 놓은 암호 체계에 크게 당황하며 골탕을 먹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도 한국은 실제 일본보다 한 발 앞선 행보를 보이며 일본을 당황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엔 불가능하다던 기술을 한국인이 개발하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하는데 양자 기술 분야에서의 한국의 활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자 암호가 미래 전쟁의 판도를 바꿀 기술로 손꼽히면서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 성능을 뛰어넘는 양자 컴퓨터가 실용화되면 현재 인터넷이나 각종 통신에 쓰이고 있는 암호는 쉽게 해독돼 사용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반면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 암호를 만들면 이론적으로는 해독이 불가능한 암호를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양자 암호 기술은 국가 안전보장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주요국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중인데요. 재작년 일본도 양자 암호 기술 개발을 위해 54억 엔을 들여 도쿄에 연구개발 거점을 만들었습니다. 또 작년엔 도시바와 도요타, NTT 등 일본을 대표하는 IT, 제조, 금융 분야 11개 기업이 모여 양자기술 민간 협의회를 출범시키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일본산 양자 컴퓨터 개발을 서두를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특허 개수로만 따지면 일본이 세계 선두권에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이 진행하는 것들을 보면 허점이 많은 게 사실인데요. 정보 분석업체 밸류넥스에 따르면 도시바의 경우 양자통신, 암호 하드웨어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즉 이론적인 것만 있을 뿐 이를 실용하지 못해 성과가 없는 상황인 건데요. 심지어 과거에도 일본의 이런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일본의 억압에 대항해 만든 비밀결사 고려공산 청년회의 김재명은 우편물을 이용해 흩어져 있는 조직원들과 원거리 교신을 하기 위해 암호를 만들었습니다. 식민지 통치기구가 관장하는 우편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였지만 교신을 하려면 안전을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통의 장치로 암호화된 철벽 알고리즘을 만든 건데요. 안전을 보장하려면 당사자만이 알아볼 수 있는 언어로 통신문을 작성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김재명이 만든 암호 알고리즘은 추적을 허용하지 않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었고 일본을 속수무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알고리즘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서는 어떠한 우수한 일본 전문가도 김재명의 난수표를 해독할 수 없었는데요. 당시 김재명은 한국인이라면 쉽게 제작, 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고안해냈는데 그의 암호 체계는 한글의 자모 구성에 입각했습니다. 한글 자모음 24글자와 아라비아 숫자 9개를 4개의 유형으로 대응시켰고 한글 자모를 숫자에 대응시키는 논리적 알고리즘을 만들어냈습니다. 때문에 당시 일본 정보분석관이나 암호해독 전문가들은 암호를 판독하기 어려워 쩔쩔맸다고 하는데요. 난수표에서 논리적 연관을 추출해야 하는 암호해독 전문가조차 풀기 어려운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본의 암호화 기술 약점은 태평양 전쟁의 분수령이라고 불리는 1942년 6월 미드웨이 전투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이 전쟁에서 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실제로 이 미드웨이 전투에서 당시 미국은 일본에 맞서 처음으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진주만 공습 이후 일본군에게 계속 승리를 안겨다 주었던
일본 해군의 주력 항공모함 4척을 격침한 것으로 이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일본군은 미군에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를 다룬 영화 미드웨이를 보다 보면 미군이 일본군의 암호를 해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일본의 암호문에 다음번 공격 목표로 거론되는 AF가 어디인지 몰라서 미드웨이 섬에 주둔한 미군 부대에게 담수 제조 장치가 고장났다는 가짜 전문을 보내라고 하고 일본의 반응을 보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에 넘어간 일본이 AF에는 음료수가 부족하다는 암호문을 발신하면서 AF가 미드웨이인 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영화에서도 나타났듯이 당시 미 연합국은 이미 일본의 암호 상당 부분을 진주만 공습 이전부터 해독해놓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일본이 사용하던 암호화 기술에 약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어라도 암호화 작업과 수신 발신을 위해서는 로마자화 할 수밖에 없었는데 유럽권 국가들의 암호 해독을 위해 발달된 주파수 분석 등 암호 해독 기법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해군이 당시 사용하던 주요 암호인 JN-25 암호 역시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합국은 일본의 공격 지점뿐만 아니라 공격 일시까지도 알아내는 데 성공했고, 미국의 니미츠 제독은 일본 항모부대에 대한 매복 공격에 성공해 일본 항공모함 4척을 격침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일본의 취약한 암호화 기술 때문에 패전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과거나 현재나 일본은 암호화 기술 상용화 면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반면에 현재 한국은 차세대 보안 기술인 양자암호에서 글로벌 표준을 제시하며 선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반적으로 양자암호는 물리학 등 기초 학문을 바탕으로 해 미국, 일본 등을 선도국으로 알고 있지만 한국은 시장에 큰 판을 짜는 역할을 수행하며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원천 기술, 장비 개발에 몰두할 때 한국은 상용화 사업 모델에 집중하면서 서비스 표준을 주도하는, 즉 현실에 실제 적용 가능한 시장에 큰 판을 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KT융합기술원의 김영수 팀장은 세계 최대 규모 국제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의 한국 국가대표단 수석대표를 맡아 양자암호 네트워크 통신기술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엔 양자암호 통신 서비스 품질평가 기준으로 ITU로부터 국제 표준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 분야에서 표준 승인을 받은 세계 최초의 사례로 KT는 2019년부터 양자암호 관련 국제 표준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ITU가 승인한 양자암호 통신 네트워크 표준의 절반이 KT가 내놓은 기술일 정도입니다. 그동안 일본이 자국 기술 노출을 극히꺼려 국제 표준 제안에 매우 소극적이었던 게 한국엔 기회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은 자체적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실제로는 그 기술이 없는 게 아닌지 의심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은 불가능하다던 양자 내성암호를 공략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내면서 일본은 물론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에트리와 키스트 등 국내 연구진은 양자 내성암호의 주요 기반 문제 중의 하나인 선형 잡음 문제를 공략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양자 알고리즘을 개발해냈습니다. 양자 내성암호는 양자 컴퓨터조차도 해결하기 어려운 수학적 난제를 활용한 차세대 암호 체계인데요. 연구진에 따르면 이를 풀기 위해서는 문제의 규모 대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큐비트의 자원이 필요하고, 이에 양자 컴퓨터조차도 공략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 연구진은 세계 최초로 분할 정복 전략을 활용해 소규모 수준의 양자 컴퓨터로도 양자 내성암호를 공략할 수 있는 양자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기술 공개로 양자 내성이 무효화하는 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게 됐다며 양자 컴퓨터뿐만 아니라 수학, 암호학 등 관련 산업 분야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한국은 암호를 풀지 않고도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동형 암호 기술도 주도하고 있는데요. 동형 암호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풀지 않고도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로 데이터 보관, 통신, 처리 과정에서 데이터가 전혀 노출되지 않아 미래의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는 필수 요소로 꼽힙니다. 하지만 동형 암호가 제대로 쓰인 곳은 아직 없으며 IBM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기업과 기관이 지금도 연구 중인데요. 그런데 이 분야에서 국내 스타트업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으며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내 대표적인 동형암호 전문 스타트업 크립토랩은 동형암호 원천 기술과 이를 구현한 서비스 해안을 개발해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엔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낸 사람의 신용을 높게 평가하는 데이터 통계 모델을 구축했고,
지난 2월에는 IBM의 AI 소프트웨어 해안을 탑재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크립토랩의 기술 수준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동형 암호 프로그래밍 실보다 90배 빠르다고 하는데요. 또 국내 동형 암호 전문 스타트업 디사일로는 국제 유전체 정보 분석 보안 경진대회 IDC2020에서 예일대, 알리바바 등 오랜 기간 연구를 진행해온 글로벌 기업들을 제치고 1위에 올라 업계에 돌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과거 일본이 반도체 분야에서 먼저 기술을 선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한국에 밀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